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과목 선택 안내 자료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특히 문화 콘텐츠학과 진학을 생각 중이시라면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오늘 좀 확실하게 짚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가 여러분이 문화 콘텐츠 분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 과목 선택이라는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야 할지 알려주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겁니다. 네, 맞아요. 이게 그냥 과목 리스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학과가 뭘 배우고 또 어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아는 게 먼저겠죠. 정확합니다. 단순히 나열된 과목을 보는 걸 넘어서 이 분야의 핵심, 그러니까 그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떤 학습이 필요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 콘텐츠학과가 어떤 곳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자료에 보니까 영화, 드라마, 게임, 음악, 웹툰, 와 진짜 많네요. VR, AR까지 이런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또 관리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곳이라고 나와 있네요. 글로벌 인재 양성이 목표라고 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정말 융합이에요. 뭐랄까 인문학적인 상상력, 거기에다가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장을 읽는 마케팅 감각까지 이게 다 조화롭게 필요하거든요. 아, 단순히 하나만 잘해선 안 되는 거군요. 그쵸. 여러 분야를 그냥 아는 걸 넘어서 이걸 창의적으로 잘 엮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나 기술의 결합, 이런 거에 호기심 많고 또 창작 활동 자체에 좀 깊이 파고드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잘 맞죠. 그렇군요. 융합이 핵심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과목 선택부터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 관련 고등학교 선택 과목 예시가 잘 나와 있던데 이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어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예시들을 보실 때 그냥 목록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게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한 조합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네. 우선 일반 선택 과목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소양을 좀 넓고 탄탄하게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또 영어 독해와 작문 같은 언어 능력, 이게 기본이겠죠. 그렇죠. 소통 능력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세계사나 사회문화, 세계 시민과 지리처럼 사회랑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 과목들, 이것도 콘텐츠의 배경이 되니까 중요하고요. 또 예술 감각을 위한 음악, 미술, 연극, 기술 기반의 정보, 그리고 제2 외국어까지 정말 다방면의 기본기를 쌓는 거죠. 와, 정말 기본기부터 탄탄히 해야 하는군요. 그럼 진로 선택은 여기서 어떻게 더 나아가는 건가요? 진로 선택은 이제 관심 분야를 좀 더 깊게 파고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제 탐구 독서나 문학과 영상, 영미문학 읽기 같은 과목들은 스토리텔링 능력이나 어떤 서사를 분석하는 능력을 심화시켜주고요. 아, 컨텐츠의 깊이를 더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영어 발표와 토론은 아무래도 글로벌 시대니까 소통 능력을 더 키워주는 거고요. 동아시아 역사기행, 정치, 법과 사회, 윤리와 사상 같은 인문사회 심화 과목들은 컨텐츠의 어떤 깊이나 통찰력을 더해줄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미술 감상과 비평이나 음악 감상과 비평처럼 그냥 즐기는 걸 넘어서서 좀 비평적인 시각, 분석하는 눈을 길러주는 과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목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앞에서 쌓은 일반 선택의 기초 위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좀 더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일반 선택으로 넓게 다지고 진로 선택으로 깊게 파고 그럼 융합 선택은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해 주는 건가요? 이게 말씀하신 융합 역량과 제일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융합 선택 과목들이야말로 문화 콘텐츠 분야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미디어 영어, 사회문제 탐구 같은 것들은 여러 영역의 지식을 좀 통합적으로 활용해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든요. 네. 그리고 음악과 미디어, 미술과 매체처럼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을 탐구하는 과목들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지식재산 일반이나 소프트웨어와 생활 같은 과목이에요. 아, 이건 좀 실무적인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실제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저작권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 상상력하고 기술적인 구현 능력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연수이 될 수 있어요. 와, 듣고 보니 정말 단순히 좋아하는 과목 몇 개 고르는 문제가 아니네요. 인문, 사회, 예술, 기술 이 모든 걸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할지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 기초 쌓고 심화하고 또 융합하는 과정을 거치면 대학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들을 하게 되나요? 대학에 가면 이제 문화 컨텐츠학 인문이나 디지털 스토리텔링 같은 기초 과목으로 시작해서요. 점점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를 들면 문화 이론, 문화 테크놀로지, 소셜 미디어 컨텐츠 기획, 게임 문화 산업론, 문화 마케팅,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UX 디자인, 심지어 요즘은 컨텐츠 인공지능까지 훨씬 심화되고 실무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야, 정말 깊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다져놓은 그 융합적인 사고의 기초가 대학에서의 심화학습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죠. 자료에 보면 유사학과나 개설대학 정보 같은 것도 나와 있으니까요.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 예시들 참고하시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졸업 후 진로도 보니까 문화기획자, 스토리텔러, 연출가 이런 창작 쪽부터 시작해서 IT나 컨텐츠 컨설턴트, 마케터, 심지어 공공기관 전문가까지 정말 폭이 넓네요. 그렇죠. 융합 학문이다 보니까 진출 분야도 그만큼 다양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2022 개전 교육 과정과 과목 선택 안내 자료를 통해서 문화 콘텐츠학과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권장 선택 과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들어보니 역시 인문, 사회, 예술, 기술을 넘나드는 이 융합 역량이 정말 핵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과목 선택에 좀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교육 관련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 안내 자료의 일부니까요. 믿고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에 제시된 예시들은 말 그대로 예시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자신만의 과목 조합을 만들어 나가시라고 조언하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다양한 과목들 중에서 앞으로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되는 그 융합적 사고를 가장 잘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과목들의 조합에 주목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과목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가요? 단순히 제시된 목록을 따라가는 걸 넘어서 여러분만의 전략적인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남겨봅니다.